이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술가 기질이 편인 성격이 많아요. 근데 다만 독창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또 창작물을 만드시는 분들이 편인 성향이 있는데, 편인 성향이 뭐가 문제냐면 이제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왜 보면 막 뭐 마약 걸리니까 보내줘 막 이렇게 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편인의 성격이 홀따닥 바뀔 수가 있고, 또 근데 그분이 또 그런 분들이 어쩔 때는 순응할 때는 또 보면 교회 가서 목사님 그 설교도 잘 듣고 찬송가 노래도 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뭐 사고만 치고 그렇게 양만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보면 편인인 사람들이 약간 본인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건 있는데 갑자기 이제 뭐 또 부모님 말을 고분고분 잘 들었다가 또 맞춰줬다가 또 갑자기 돌변하게 되면 막 그 사고를 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어떤 성향의 이제 예술적인 것들을 능력을 또 플러스를 하게 되면 되게 독창적인 작품이 나오기는 하죠. 명호는 어땠을까요? 저는 이제 명호는 그런 명호도 어떻게 보면은 낙정관살일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명호 같은 경우에는 그 사주에 재성은 없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사주에 이제 이분은 이제 재성은 없을 것 같은데, 보면 이 명호의 사주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비견겁재라고 해서, 비견은 이제 어깨를 견주다 이런 건데, 이제 뭐 사회적으로 어떤 친구라든지 뭐 이렇게 인간관계 뭐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조금 폭이 넓은 사람들을 보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호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부모 복이라든지 어떤 재성은 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재성이 있다고 하면 제 생각은 이제 편재지 않을까. 언제 한번 한탕을 잡겠다 이런 것들, 예. 한탕을 잡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재성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그 명호 같은 기질은 관의 기질이 없지 않을까. 왜냐면 관성이 있고 뭐 이러면은 보면 본인이 도덕적인 기준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도덕적인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 그 대부분 연진이가 총괄 지휘를 해서 그 무리들 중에서 연진이가 시키고 뭐 시키면은 뭐 밑에 있는 애들이 뭐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명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뭔가 의지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뭐 권력을 가진 자에게 의존하면서 그 힘을 이제 곁다리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타입인 거죠. 그러니까 장성의 기질은 아니고 장성의 기질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 무언가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뭐 재준이 심부름하고, 그런데 재준이가 항상 부럽기는 하고, 그런데 재준이 심부름을 하면서도 본인 스스로는 이제 정서상은 충이 되는 거죠. 내가 저 자식이 시켜서. 그런데 그게 뭐겠어요. 일단은 뭐 경제적인 거를 재준이한테 의존을 하니까 어쨌든 눈치를 보고 일을 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명호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명호 같은 경우가 뭐냐면 상관의 기질은 있을 수가 있어요. 상관의 기질. 그러니까 상관이라는 게 이제 관을 상하다 이 뜻이긴 한데, 그 사주에 이제 상관이 있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회사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위에 있는 상사라든지 위에 있는 분들이 막 뭐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그냥 모르는 척 기가 죽잖아요. 그런데 아니, 절대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상관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혁명가나 혁신가일 수도 있고, 조직에 대해서 어떤 틀을 깨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나중에 어떤 기회가 주어지자 명호는 본인한테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의존을 했던 재준이도 칠 생각을 하잖아요. 항상 상관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은 이 조직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뭔가 배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직에 대한 어떤 부조리를 좋은 쪽으로 하면은 혁명가, 혁신가 그럴 수도 있고, 조직의 부조리 같은 경우를 뭐 내부 고발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고, 나쁘게 얘기한다면은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뭐 우두머리를 치거나 기회를 엿보거나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상관은 좀 공격적이기 때문에 뭐 주위에 이제 기질이 상관이다 하면은 되도록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을 안 건드리는 게 좋죠. 네. 왜냐하면 상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자존심에 상처를 줬거나 본인에게 조금 모멸감을 줬거나 이러면 그거를 담아두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말한 사람은 기억도 안 나. 근데 제가 예전에 나한테 그런 말을 했었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상관의 기질이 있다 보니까, 자, 거기서 이제 제가 상관의 기질이 그 명호가 있다라는 이유가, 네. 나중에 이제 혜정이가 태블릿을 발견이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재준이에 대해서 그 자식 나 고졸인데 걔 대출하는 바람에 나 엄밀히 그 대졸이라고. 그리고 나중에 그랬잖아요. 뭐 이 정도 뭐 내가 일을 해주고 이러면 재평건설 이사 정도는 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재준이한테 경제적인 어떤 뭐 도움을 받고 뭐 월급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충분한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은 언제든지 내가 이 사람을 칠 기회가 있다 이러면 치기 때문에 뭐 상관을 그러니까 직원으로 두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죠. 언제든지 조직에 대해서 와장창. 그럼 그게 백호랑 다른 거예요? 백호살인 경우에는, 이게 백호살은 예전엔 그렇게 했어요. 호랑이한테 이렇게 뭐 찢기거나 이런 살이 있다고 하는데, 재준이도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요즘에는 그 날카로운 어떤 장비라든지, 그러니까 다치는 사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보는 사주가 있고, 또 이렇게 백호살처럼 이렇게 찢기는 사주, 그러니까 칼이라든지 연장, 뭐 톡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뭐 탕화살 같은 경우에는 그 총상이라고 하는데, 요즘 뭐 총을 가까이 하기가 뭐 일반인들이 총을 가까이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탕화살을 이제 그러니까 총이라는 거를 연소 이렇게 봐서 교통사고와 연관을, 우리 총이 땅 쏠 때 발화가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움직일 때 이제 에너지를 연소하면서 그 엔진의 힘으로 발화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엔진을 연소해서 힘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탕화살이 있을 경우에는 이 총알을 조심하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백호살인 경우에는 칼이라든지 뭐 송곳, 연장, 그 예전에는 뭐 호랑이한테 뭐 이런데, 왜 대부분 호랑이가 이렇게 이빨로 상해를 입히잖아요. 그래서 백호살 같은 경우는 찢기는 거. 백호살이 있으면 칼이나 연장이나 아니면 살이 베이거나 뭐 이런 거를 조심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아마 백호살이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상대체, 업상대체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는데, 내 사주에 살이 있잖아요. 백호살이나 뭐 탕화살이나 뭐 이런 살이 있으면 미리 그것을 함으로써 뭐 업상대체나 뭐 이렇게 물상대체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혜정이가, 제 생각엔 얘가 백호살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했던 게,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백호살이 있어서 그 수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칼을 보겠다 이러면 일부러 수술을 하라고도 해요. 뭐 성형수술을 먼저 어차피 이렇게 해가지고 액땜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혜정이한테 이제 백호살이 있었는데 얘가 미리 가슴 수술하고 무슨 수술했기 때문에 안 지나갔다가 이제 시집갈 때 됐으니까 더 이상 고칠 데가 없었잖아요. 아, 그래서 사라한테 콱 찍힌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아, 얘가 수술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디 칼을 댔었어야 되는데 칼을 안 대서 얘가 젓가락에 저렇게 젓가락에 그렇게 좀 연필의 성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백호살은 뭐 피나 찢기는 거,
그런 거기 때문에 연장 같은 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백호살이 있다 하면은 뭐 잇몸이라든지 이런 거 치료하실 일 있으면 빨리 병원 가시라고 하고, 뭐 쌍꺼풀 수술할 일 있으면 하시라고 하고, 예, 미리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업상대체 물상대체가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사주에 부모복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그게 사주에, 그러니까 그 인성이 이제 엄마나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사주에 이제 정인이 있으면은 부모복이 괜찮다 이렇게 보고, 그냥 무인 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상이 아예 없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조금 부모의 운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주에서 부모는 이제 월지거든요. 그러니까 월지에, 내가 태어난 월지에 재물을 깔고 있다든지 이러면 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뭐 보고, 이제 그게 특히나 이제 그 재준이나 아니면은 연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재물 운은 있을 것 같아요. 재물 운은. 그러니까 근데 이런 케이스가 뭐가 되냐면, 그 인성이라는 거는 본인의 뭐 마음가짐일 수도 있고, 마음가짐일 수도 있고, 신념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뭔가 그렇게 공급되는 것들, 충족되지는 서포트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재물이 많게 되면 그 연진이나 아니면 재준이처럼 걔네들은 부자여도 너무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재물이 한두 개가 아닐 거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정제 아니면 뭐 편제 이런 거 하나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부모나 특히나 재준이 같은 경우에는 연주에도 재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연주는 조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골프장이 부모대에서 골프장 일으키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위에 또 밑바닥에 베이스가 돼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재물이 이제 사주에 많게 되면 인성을 극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는 아니겠지만 너무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보면 뭐 버릇없는 애로 뭐 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재물이 사주에 너무 개인이 많다 보면 뭐 이제 인성을 극한다 해가지고 뭔가 어떤 인품이라든지 인격 자체가 좀 괜찮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기도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아마 그 부모복이, 그 연진이나 재준이가 어떤 부모복이 재물은 충족할 수 있고 삶은 유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인성의 어떤 작용 자체는 그 친구들이 뭔가 행동이 잘못됐을 때 돈이 많은 부모들이 돈으로 해결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장기에 이 아이들의 신념이 뭘 보고 자랐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도 경찰서에 가서 동은이 괴롭혀서 그렇게 경찰서에 갔는데, 거기 부모들이 누가 동은이한테 미안하다고 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자기 애만 찾아서 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괴롭히는 모임 중에서 다 뭐 연진이가 제일 나쁘네, 뭐 재준이가 나쁘네, 뭐 손명호도 나쁘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선생님이 제일 나빴어.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 경찰서에 그 부모님들이 왔을 때 누구도 동훈이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 부모가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모가 도대체 거기에 있는 뭐 혜정이 뭐 연진이 재준이 뭐 이런 애들한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부모라도 사과를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아무도, 어떤 부모도 사과를 하는 부모가 없었죠. 네. 그래서 부모가 인성을 가르쳐야 되는데, 인성을 제대로 가르치는 부모는 가난한 뭐 세탁소집 딸이나 뭐 골프장집 아들이나 똑같더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나오는데 참 안타깝기는 하죠.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선에서도 막을 수가 있었었는데, 뭐 담임 선생님도 어찌 보면 그 현실의 어떤 세속적인 부분, 권력적인 것들, 그리고 어떤 부모가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또 동은이가 이런 집안의 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하찮은 존재였긴 했겠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 정관의 성격인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되게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관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 정관이 있고 편관이 있는데, 이제 정관인 성격들이 바른 길, 올바른 거. 그러니까
동훈이 입장에서 선생님한테 대드는 게 선생님 아들 교대 가셨는데 어디서 맞으면, 그러니까 당신 아들이면은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겠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너무 선생님을 기분 나쁘게 찌르는 거죠. 근데 그 선생님은 그렇게 옳은 말을, 동훈이가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더 기분 나쁜 거죠. 동훈이가 옳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동훈이가 너무 옳은 말을 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 선생님이 화가 난 거예요. 이 아이가 틀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때렸겠냐는 거죠. 옳은 말을 하는 게 싫었지만 이 권력의 어떤 상황, 내가 선생이고 넌 제자야, 감히 선생을 가르치려 들어? 이 상황의 어떤 괘씸죄, 집안도 변변치 않고 가난한 집안에 어디서 맞고 다니고 이런데 감히 네가 선생인 나를 가르치려 들어? 이 부분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이 상황에서는 그때 당시는 저희가 지금은 상상도 못했지만 과거에는 이제 이 더 글로리 이후로도 학교 선생님한테 폭행을 당했던 분들이 굉장히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유도 없이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말 내가 잘못해서 맞은 게 아니라 선생님이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때렸다라는 증언들이 막 올라오고 있대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도 동은이가 선생님한테 대든 잘못 자체가 그 정도로 맞을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그 권력에서 내가 아니 감히 선생님한테라는 것들 옳은 말을 했단 말이죠. 본인이 처신을 제대로 못했지만 본인의 잘못보다는 따박따박 옳은 말을 하는 동훈이가 화가 났기 때문에 완전히 그렇게 시계 풀고. 그래서 저는 보면은 예전에도 말죽거리 잔혹사나 뭐 이런 데 보면 참 옛날 선생님들 시계 풀으셔. 그런 시계를 왜 푸는 거야? 우리가 시계를 푸르는 이유를 뭐 얘기를 물어보거든요. 시계가 아까워서 뭐 그러니까 시계 고장 날까 봐 시계가 아까워서 막 이렇게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시계 꼭 풀러가지고 시계 풀러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저는 그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현남 언니나 그 여러 가지 조연들의 연기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그 현남 언니 역할을 맡은 그분이 정말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분. 그분 이름이 뭐였지? 그분이 예전에 제가 그 동백꽃 필 무렵에서 변호사 역할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눈매가 되게 날카롭단 말이에요. 근데 눈매도 굉장히 날카롭고 어떤 표정이나 이런 게 미인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연기 너무 잘하시고. 엄혜라님, 염혜라님.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분의 연기가 되게 뛰어난 게 동백꽃 필 무렵에서는 변호사였단 말이에요. 거기 옹진 군인가 거기에 변호사였는데 옹선. 거기서 보면 그 변호사에 거기서 보면 경거망동한 게 하나도 없어. 그분은 항상 움직임이 이렇게 딱 느리면서 눈빛으로 어느 정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말은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누가 봐도 도우미 아줌마 같이, 그 시골 아줌마 같이 그렇게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회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 같은 경우는 뭐 정제나 정인이지 않을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직원을 쓰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왜 자꾸 이렇게 뭐 직원 이런 걸로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하는데, 뭐 소문이 그래서 그런지 뭐 회사에서 뭐 삼성이나 이렇게 뭐 중요한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뭐 사주를 본다 카더라 뭐 이런 말을 듣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직원의 사주는 조금 염두하셔야 되는 게 팀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팀워크잖아요. 팀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뭐 저는 본인이 CEO시고 이러면 내가 나와 함께할 어떤 팀원을 뭐 뽑겠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사주를 알게 되면
뭐 이 사람을 써라 안 써라가 아니라 그 사람에 맞는 업무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뭔가 개발팀에 둘 것이냐, 아니면은 뭐 사무팀에 둘 것이냐, 아니면은 뭐 여기에 또 뭐 서류라든지 회계팀에 둘 것이냐, 이런 게 그 사람의 성향이, 잘하는 성향이 사주에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게 되면 무슨 맞지도 않는 부서에다 놔서 본인 안 맞는다고 해서 사표 던지고 이럴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그 현남 언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굉장히 어떤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이 현남 언니 같은 경우에는 정제나 정인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회사의 어떤 직원을 뽑을 때 뭔가 맡은 바 책임감을 조금 원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이런 분들은 뭐 지갑이라든지 뭐 회계 맡겨도 이런 분들은 문제가 없는 분들이세요. 대부분 보면 거기서 돈 쓰더라도 명확하잖아요. 그 이제 동은이한테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주세요. 뭐 아니 뭐 100만 원 달라고 할 수도 있고 200만 원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자기가 일한 만큼만 돈을 받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정제나 정인이신 분들이 더 받지도 않고, 뭐 욕심도 없고, 본인들이 따박따박 열심히 일을 해서 일한 만큼만 돈을 받고, 이런 분들이 뭐 본인이 활동비 뭐 영수증 이런 거는 여기다가 첨부했습니다 하잖아요. 아니 내가 그거를 뭐 10만 원짜리를 먹어도 되고 소고기를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쓴다고 해도 동훈이가 뭐라고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면 본인이 최소한 여기에 공적으로 쓰는 경비만 첨부해서 영수증 첨부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정제정인인 분들이, 정제정인인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할 때 뭐 카운터에다가 이렇게 사람들 채용한다든지 이러면은 이렇게 정제정인을 이 월주에 깔고 있는 분들, 월주에 정제정인을 깔고 있는 분들이